고래튜브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SNS, DM,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연을 채택한 후 관련 기사 및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차원에서 사연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고래튜브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지금 한국어로 방송 나온 거 들었어? 응, 나도 들었어. 왜 난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 방송이 들리는 게 반갑지? 최근에 파리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전 홍콩에 사는 여대생 셀리입니다. 전 작년에 파리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파리를 비롯해 유럽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소매치기예요. 유럽 여행을 검색하다 보면 연관 검색어가 매번 소매치기인 것을 보고, 아니, 유럽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말이 왜 저렇게 많아 하고 생각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가 카드 도난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평일이었는데도 관광지답게 사람이 많고 복잡했는데, 처음에는 제 가방을 잘 챙겼는데 같이 여행하던 친구가 자꾸 물건을 빠뜨리는 것을 챙겨주다 그만 긴장을 놓았었고, 어디서 잃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사 마시려고 할 때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고,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일어났죠. 카드사에 사용 중지 신청을 했지만 이미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더라고요. 그것도 소액도 아니고 몇백만 원이나 말이죠. 어찌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요. 너무 속상해 있는데 이탈리아 경찰은 당황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이게 타지에 나와서 겪는 서러움인 싶고 속상했던 마음이 쉽게 달래지지 않았죠. 같이 여행한 친구가 너무 신경 쓰이고 미안해해서 남은 일정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현금과 카드, 지갑을 분리해서 갖고 있어서 여행을 마무리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전 여행할 때 절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했습니다. 슬림백의 종류별로 자물쇠를 준비하고 핸드폰 스프링 줄에 여권 케이스도 준비했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또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유럽에 가는 건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단짝 친구 소피아는 그래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떠냐며 파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파리는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곳이라 싫다고 하자 요즘 유튜브에서 소매치기 안 당하는 법도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길 조심, 숙소 조심, 지하철 조심하라고 하며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인해달라고 하는 여자들을 조심하고, 팔찌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 많은 지하철 안, 박물관 안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관광객을 노리는 수법이 있다면서 말이죠. 전 이렇게 해서 굳이 가야 하나 싶었지만 함께 여행을 가자는 소피아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리를 여행하게 되었죠. 지하철에 들어섰을 때 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혼잡스러운 시간대라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방송이 나오는 것은 들어봤는데요. 갑자기 귀에 들리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을 듣다니요.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방송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히 안내 멘트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가 홍콩대 한국학과 학생이거든요. 머나먼 유럽에서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을 듣고 반갑고 신기한 마음도 들었고, 이제 정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한국학과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홍콩대를 들어보셨나요? 아시아권에서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죠. 홍콩에 있는 대학에서 정식으로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는데요. 초기에는 80명 정도로 한국어 부전공 과정으로 시작했지만 수강생이 점차 증가하자 아예 정식 전공으로 한국학 과정이 생겼답니다.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와 문화, 역사 등을 폭넓게 배우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한국학과랍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낯설지 않으시겠지만 외국 대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건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학과 로비에는 한국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뮤지컬, 가수 등 한국 관련 자료로 가득합니다. 한국어로 하는 수업도 있고 아닌 수업도 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에는 당연히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영화나 문학 작품 등을 이용해 수업을 할 때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K-팝에 관심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친구들이 제일 많고 드라마를 좋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척 재미있게 수업해요.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 예능에 나오는 게임을 통해 복습하기도 한답니다.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배웠습니다. 한국어로는 양보라고 하더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학교를 가는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가방을 달라고 하니 학생이 바로 감사합니다 하며 가방을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리를 양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가방은 왜 달라고 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가방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 의아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보자 교수님은 한국 문화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자리를 양보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가방을 들어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많고 힘이 없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도 멋진데 고마운 학생에게 보답의 의미로 가방을 들어준다니 그 할아버지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간다거나 도둑일 리가 없으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방을 건넨 것이겠죠. 홍콩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느껴지면서도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또 그런 학생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 등 서로 양보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198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서로 양보하며 지낼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전 졸업 후에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홍콩 내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 취업에도 무척 유리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다 이렇게 전공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멋진 한국 가수가 좋고 노래도 좋아서 노랫말을 궁금해하고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한다고 하더군요.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190국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를 평가하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하반기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은 무척 신뢰받는 국가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제 친구 브리짓은 이건 뭔가 조작된 것 같다며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62위로 기록한 것에 분개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데 62위밖에 안 되냐며 조사기관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헨리 여권 지수는 여행의 자유도도 반영하고 있다며 국가 간의 이동성 격차를 반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짓은 중국이 자유롭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중국의 보호를 받는 게 더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중국이 막대한 인구에 힘입어 경제력이 급성장한 건 맞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일방적으로 국제 항공편을 줄이거나 기존 비자 효력을 중지하는 등 외국인 입국 통제로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 대학 친구지만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함에 놀랐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여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긴장하는 부분이 바로 입국 심사일 거예요. 이 입국 심사 절차 때문에 공항에 몇 시간 대기하는 일도 생기니까요. 이렇게 번거롭고 긴장되는 입국 심사를 안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입국 심사관을 만날 필요 없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를 이용해서 자동 심사받는 장면을 보니 신기하더군요. 바로 프라하 공항에서 본 장면인데요. 기계에 여권을 스캔하고 안면 인식을 수행하면 바로 입국 날인을 받아 입국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했고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나 했는데 게이트에 한국인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죠. 사실 체코는 동유럽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입국 심사가 오래 걸리기로도 유명한 공항이에요.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최소 40분에서 50분은 기본이고 길게는 2시간도 대기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자동 입국 전용 게이트를 통해 10초대, 늦어도 30분 이내에 입국이 가능하다니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아주 먼 나라인 체코에서 왜 한국인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지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 브리짓이 왜 한국인들만 저렇게 대해주냐며 이건 차별이라고 화를 내더군요. 제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은 부당한 대우는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항 직원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이 처음은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쳐다보며 체코를 여행하는 한국인의 수가 매우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짓은 작은 나라 한국보다는 대국인 중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왜 중국인을 위한 전용 게이트는 없냐고 항의했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소란을 부리면 입국 절차가 더 늦어진다며 자제시키려 했지만 브리짓은 무슨 생각인지 흥분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체코는 중국을 차별한다며 체코가 베이징 대신 대만의 타이베이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을 문제 삼으며 프라하는 아시아 국가 중 유독 중국만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이 단순히 관광객 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전 더 이상의 소란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브리짓을 말렸습니다. 이런 이슈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전 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브리짓을 빨리 데리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모처럼 여행 와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프라하는 항상 가보고 싶었던 꿈의 도시였어요. 프라하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브리짓의 행동이 자꾸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친구는 거리나 공원에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프라하의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길에 쓰레기를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브리짓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괜히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여행 두 번째 날 우리는 유명한 카를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곳에서 친구가 음료수를 마시고는 빈병을 그냥 다리 난간 위에 올려놓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여기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어. 거기에 버리면 되잖아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귀찮아 그냥 두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유럽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하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친구의 빈병을 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창피함과 불쾌함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이후로도 친구는 여러 번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했고 그때마다 저는 곤혹스러웠어요. 벤치에서 간식을 먹고 포장지를 아무데나 버릴 때 저는 계속해서 그를 제지하고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했어요. 여행이 즐거워야 했지만 친구의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아름다운 올드타운 광장을 방문했어요.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포장지를 또다시 바닥에 버리려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여기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친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행동한다.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못 버리게 하냐며 자신은 비싼 돈을 내고 여행을 왔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성인의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나 싶었죠.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프라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친구의 행동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어요. 앞으로는 여행을 함께할 친구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브리짓과 여행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흘러 방학을 맞이했어요. 이번 방학에는 드디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아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소피아는 저처럼 한국 K-팝 팬이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전 보이그룹을 좋아하는데 소피아는 걸그룹을 좋아해요. 한국 걸그룹이 좋아하는 패션이나 화장품을 따라하고 싶어 하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던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릴 때 귀에 들리고 이해할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은 것에 너무 신기하고 기뻤죠. 한국학과 전공을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며 이번 여행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첫날 일정은 쇼핑입니다. 저희 같은 MZ세대들은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쇼핑을 선호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쇼핑은 최고거든요. 홍콩도 쇼핑의 메카라고 하지만 저와 친구는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어서인지 한국의 패션이나 화장품이 더 세련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은 바로 명동이에요. 명동은 한국의 쇼핑 천국으로 유명하잖아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반짝이는 간판들과 활기찬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길거리에는 다양한 가게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게들도 많아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K-팝 걸그룹 팬이니만큼 그들과 관련된 물품을 많이 사고 싶었어요. 먼저 명동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화장품 가게를 찾았어요. 한국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했어요. 특히 한 가게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서 기초 스킨케어 제품과 마스크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어요. 점원 언니가 친절하게 추천해준 제품들은 모두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더욱 신뢰가 갔어요. 주름이나 미백 등의 기능성 화장품들은 훨씬 비싼데 가격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엄마와 이모 드릴 선물들을 사도 부담이 없었어요. 화장품은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얼마나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지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던데 한국의 뷰티 문화 수준이라면 유럽 화장품 못지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인에게 최적화된 화장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명동의 옷 가게들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서 최신 유행하는 옷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러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며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한 가게에서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바로 구매했어요. 구경하는데도 무척 친절하게 다가와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더 사고 싶었지만 성수동에 있는 요즘 핫한 브랜드들의 옷을 더 볼 수 있으니 참기로 했습니다. 한국 옷들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쇼핑을 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길거리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명동에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있어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떡볶이와 호떡을 먹기로 했어요.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홍콩에서도 한국 분식을 파는 곳이 생겨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고추장의 차이일까요? 물맛의 차이일까요?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가 훨씬 더 맛있더군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최고였어요. 명동에서의 쇼핑과 음식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어요. 가성비 좋은 한국 화장품과 옷을 구매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피아와 여행하다 보니 한국의 길거리는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쓰레기를 다 어디에 가져가 버리는 건지 길거리가 깨끗했어요. 어느 거리를 보아도 정돈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길거리 음식을 파는 주변에는 도로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로 넘쳐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한국에서 보내는 첫날 명동만 다녀왔는데도 너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말을 하자 점원분들도 분식 사장님도 무척이나 기특해 하시며 덤을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때 덤 문화에 대해 배우며 한국의 정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고 친절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홍대, 성수, 강남 등 한국의 MZ세대들이 방문한다는 핫플레이스를 둘러보았고 소피아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경복궁도 갔었는데요. 한국 여행기를 다 들려드리기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